이 잔치국수를 먹던 사람들입니다. 예, 잔치국수를. 뭐 어제도 노회찬 잔치국수 먹은 거 봤죠. 예, 안민석이는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네요. 안민석이가 작년 3월 10일에 먹는 거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정청래도 예, 작년 3월 10일에 아주 맛있게 먹었죠. 정양석 의원이라고 얘는 무슨 바른미래당에 있는 것도 이름도 뭐 처음 듣는 애 같은데 얘는 6월 25일 날 자기 지역구 행사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자, 남이 불행할 때 저렇게 잔치국수를 먹는다. 남이 불행할 때. 예. 그래. 남이 불행할 때 그렇게 많이 먹어. 그래, 니들 불행할 때도 우리가 잔치국수 먹어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 자, 이게 여러분들도 다 뭐 톡으로 받은 거죠. 저 빨간 그 원에서 떨어졌는데, 저기 파란색 천으로 친 게 거기가 아파트 벽에서 한 8m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 8m 떨어진 데까지 날라갔나요? 예? 자, 창문은 요렇습니다. 요런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창문 턱이 사람 발 디디기도 굉장히 애매한 턱입니다. 굉장히 발도듬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게중심을 잡기가. 여기서 올라서 가지고 발도듬을 한다 하더라도 8m까지 날아갈 수 있나요? 8m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으로. 만약에 8m를 저렇게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지려면은 저기 창문 저쪽 안에서 바깥쪽으로 시속 30km로 달려서 점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속 30km로 저 안에서 달려서 발돋움하고 밖으로 점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0m를 달려올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30m 아니 시속 30km로 이 평면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기 아줌마도 있지만 아줌마 위치에서 창문 틀에 올라서기도 급급해요. 예, 잘못 올라서는 순간 그냥 밑으로 추락하기도 쉬운 창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도 17층이나 18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과 언론은 왜 17층, 8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단정하나요? 증거가 뭐가 있나요? 경찰이 봤나요? 언론 기자가 봤나요? 아니면 CCTV에 찍혔나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디 저기서 가죠? 그러니까 경찰과 언론은 뭐 입을 맞춘 듯이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찬이 얼굴이 다 뭉개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회찬이가 양복 바지를 입고 있는데 운동화를 신었답니다. 아니 어머니 집에 선물 사가지고 가면서 국회의원 원내대표로 출세한 아들이 운동화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엄마한테 가나요? 엄마 집에? 그것도 수상하죠. 그리고 뭐 누가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진실을 인양해라, 진실을 인양해라 하도 그러면서 도대체 노회찬이는 뭐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그 얘는 자살한 게 맞아? 부검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다 해버리나요? 얘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노회찬이랑 같은 있는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노회찬이 타살 당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나요?
예? 타살당했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쟤네들은 뭔가 무슨 건수만 있으면 맨날 타살당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사상계를 창간했던 장하준 장 뭐가 있었는데요. 사상계 사장 그자가 그 산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때 추락해서 죽은 적이 있어요. 헛발 디뎌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벌써 한 30년이나 장준하, 예, 맞습니다. 진짜 박사님. 장준하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5.16 혁명을 찬성했던 자입니다. 장준하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있다가 탈영을 했었죠. 그 장준하가 그 산에 올라가서 미끄러졌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죽였다라고 생 그 발광들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장준하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두개골까지 파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까지 봤는데 아무 타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이는 타살 의심을 왜 하나도 안 하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것 자체가. 그 노회찬이가 떨어졌다는데, 그러면은 저기 17층, 18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현관 지붕 있죠, 여러분들. 거기, 현관 지붕에, 그 지금 무슨 사람이 검정색 옷 입고 있네, 경찰인가 보죠. 그러면은 17층에서 떨어져서 그 현관 지붕에, 거기 한번 튕겨가지고, 거기 파란색 네모천, 노회찬이 사망한 장소를 표시해. 그런 대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아파트 현관 지붕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현관 지붕을 튕겨서 파란색 지역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17층에서 8m 거리를 헤엄쳐가지고 공중을 헤엄쳐서 파란색 지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한 그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개골 다 터지고, 내장 다 터지고, 그래서 저 사방에 핏자국이 흥건해야 되는데, 지금 핏자국이 없다는 거죠. 예, 바닥이 이렇습니다. 예, 저게 핏자국인가요? 뭐 물 뿌려놓은 물자국인가요? 자, 여기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체 주위가 피범벅이 돼요. 사람 몸이 살아있을 때 피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찬이가 쓰러져 있을 때 그 경비원도 되게 수상한 게 말이죠. 경비원이 여기 근무한 지 2달밖에 안 된답니다. 노무현도 죽는 날 아침에 그 경호원이 당일날 바뀌었죠.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노회찬이가 죽은 여기서도 그 경비원이 온 지 2달밖에 안 된대요. 2달이면 언제입니까? 5월 23일이죠. 그러니까 5월 23일 날 노무현이가 죽었는데 그 5월 23일 날 노회찬이가 죽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2달 미뤄져서 7월 23일 날 죽은 게 아닌가. 그럼 왜 그랬을까? 5월 23일 날 안 하고 왜 그랬을까? 6월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그런 굵직한 게 있으니까 연기가 됐을 수도 있네요. 어쨌든 그것은 제 소설이고,
그 경비원이 여기 근무한 지 2달인가 3달밖에 안 된답니다. 예. 자, 실제로 이것을 목격한 분인데 이명식 씨라는 분이 자기가 톡을 돌렸어요. 자기가. 실제 오래전에 17층에서 투신한 사람의 시체를 목격한 적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뭐 톡으로 이거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팔다리는 물론 관절 부위가 다 분해되다시피 했고 시체는 들어 올릴 수가 없었고 맥박을 잡을 수도 없겠죠. 맥박을. 요번에 보니까 경비원이 맥박을 짚었대는데 어, 맥박을 짚을 수도 없는 상태로 이미 그 바닥에 떨어져서 다 으깨진 거 보면은 죽은 게 확실하겠죠. 그리고 맥박을 잡을 정도로 시체가 깨끗하지가 않았겠죠. 온통 피범벅이 돼 있는데 그 맥박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손이나 뭐 온몸에 피 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 경비원이 맥박을 잡은 다음에 뭐 손에 묻은 피를 뭐 수건으로 닦았다 이런 말도 안 하죠. 예, 그런 말도 안 해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노회차는 노회차는 그 샌님이다는데 뭐 샌님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신문지 깔고 황제 감옥이다 이렇게 하고 뭐 남 불행에 앞서서 무슨 뭐 잔치국수를 먹던 사람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자기 엄마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자살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살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지. 그거는 심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자살을 가장한 죽음의 특징. 유서를 굉장히 빨리 발견한다. 그 다음에 그 전날까지 싱글벙글 웃는다. 노무현이도 그랬죠. 노회찬도 그랬고요. 노회찬이는 그 전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뭐 여동생, 가족 선물을 사왔겠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선물을 전달해 주러 자기 어머니 집에 간 거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한테 선물을 주고 그 자기 엄마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다 그거 공감하십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그 상대방이 선물을 줬는데 그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면은 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노회찬이도 자기 엄마한테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달해 줬을 거고, 당연히 선물을 사왔겠죠.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엄마한테 갔겠죠. 그죠? 아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엄마 선물도 안 사오고 그냥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물을 사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사다 줬겠죠? 엄마가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노회찬이도 행복했죠? 그 행복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오면서 투신했다고요, 아침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세 번째, 경찰이 부검을 안 한다. 아주 그냥 자살로 결론을 빨리 내버리죠. 가족도 거기에 동의한다. 노무현도 그랬죠. 시신은 잽싸게 화장한다. 그렇죠. 검찰하고 경찰은 이럴 때만 굉장히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드루킹 조사할 때는 막 검찰하고 경찰하고 야 네가 이거 해 네가 해 이거 해 왜 너가 뭐 안 가져왔니 그러면서 뭐 1년 동안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정말 수상한 일입니다. 정말 수상한 일이에요. 자, 어저께도 이 도표는 말씀드렸지만 자, 노회찬이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이 노회찬이가 굉장히 거물이었던 거죠.
김정은도 민노총이 문재인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칭찬해줬고, 노회찬이 민노총을 이끌고 반민주주의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아주 칭찬을 해줬어요. 7월 22일 날, 죽기 하루 전날, 문재인 임종석이가 그 북한 노동당 신문을 보고서는 빡쳤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하고 임종석이가 한 3일 전에는 문재인 정부를 김정은이 욕했었죠. 머저리 같은 놈들이라고. 일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라고 김정은이가 아주 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뒤인가 이틀 뒤에는 노회찬이의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가열차게 잘하고 있고 반민주주의 투쟁을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노회찬이가. 거기다 드루킹 김동원이가 노회찬이를 너희 새끼 까불다가 죽어라고 경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유시민도 노회찬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은 꼬리를 자를 수만 있다면 뭐 본인이 노회찬이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이고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노회찬이의 죽음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거 이외에도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노회찬은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서 저렇게 자살로 가든 타살로 가든 제거가 빠져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상.